안녕하십니까. 내과 의사 소설가 연규호입니다. 오늘은 뇌과학과 문학 이론 세미나 32번째가 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소설가 연규호의 문학세계라는 제목으로 제가 어떻게 뇌과학을 가지고 글을 썼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로 합니다. 저는 문학 소년이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말까지는 시도 쓰고 소설도 쓰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하던 문학 소년이었는데 1962년 고등학교 3학년으로 올라가면서부터 대학 입시 준비 그리고 의과대학에 들어간 후 그리고 의사가 된 후에 또 미국 와서 또 트레이닝 받으면서 1995년까지 전혀 문학을 하지 못했습니다. 전혀 못했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책을 읽을 수도 없고 또 글을 쓸 수도 없는데 그래도 제가 1964년, 63년 의예과 1학년 들어가가지고 글을 쓴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동아일보에 하나 제가 실렸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짧은 수필이었죠. 그리고 제가 쓰던 옛날 글들을 보면은 이런 글도 있습니다. 의예과 시절에 썼던 언제나 내 마음에 떠오르는 것은 낙조의 환상, 둥지 잃은 까치 한 마리, 나래를 찢기우고 황토길 걷는 나그네는 뭐 이렇게 썼던 그런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미국으로 와서도 내과 전문의사가 되고 하다가 1994년까지 정말 글 쓰지 않고 책도 못 읽었습니다. 1994년 의과대학을 졸업한 지 25년 저희 홈카밍 때 한국에 들어가지고 크게 쇼크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해, 다음 해 초에 제가 한 편의 시를 받았습니다. 그 시 한 편은 죽음에 관한 시 한 편인데 이슬에 묻혀 잦아든다 해도 이슬에 묻혀 잦아든다 해도라는 시를 한 편 받았습니다. 잠깐 읽겠습니다. 소녀 시절 그 어느 날 길 떠남은 이미 시작되어 조약돌 주우며 무심히 즐겁게 시작된 길. 청순하게 핀 들꽃도 만나고 이마에 불어주는 시원한 산들바람으로 작은 언덕 넘어서니 눈앞에 펼쳐진 푸르른 소나무 숲, 무람하지도 옹색하지도 않은 허용된 곡선으로 신비스러운 공간 만들어 해지는 줄도 모르고 즐겁기만 하다가 허둥지둥 그대로 떠나버려 가물가물 멀어진 다음에야 다시 돌아보고 어쩔 줄 몰라 하며 떠멀리듯 계속 걷고 강도 건너고 산도 넘어 돌아가기엔 점점 까마득히 멀어져 안타까움이 그리움으로 아픔이 알알이 맺혀 가슴속에 차곡차곡 아는 채 쉼도 끝도 없는 길을 기진맥진 걷다가 쓰러져 정신을 잃고 환상인가 꿈인가 옛날의 그 숲속으로 다시 돌아가 기진한 몸 기대어 숨을 돌리고 목도 축이며 조금씩 생기를 찾아 가늘게 눈을 뜨니 가던 길 다시 눈앞에 눈 감아 도리질 치며 그대로 여기서 밤을 만나 이슬에 묻혀 잦아든다 해도 라는 시를 한 편 받은 일이 있습니다. 이 시는 저한테 아주 큰 임팩트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문학에 내가 문학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버뜩 나는데 그때 나이가 50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0살부터 제가 글을 다시 쓰기 시작해서 현재 28년간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출간한 제 산문집 의사 그리고 25년 동안 홈카밍을 하고서 이런 글을 받은 후에 느꼈던 것을 제가 산문집으로 하나 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것이 1996년인데 1998년에 단편 소설 5개를 모아가지고 이슬에 묻혀 잦아든다 해도 아까 읽어드린 그 시의 제목을 따가지고 하나 단편 소설집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잘못됐거든요. 2000년 4월입니다. 2000년 4월 11일 중앙일보에 난 신문에 보면은 문학소년 꿈 이제야 실현, 한꺼번에 4권의 장편 소설을 펴낸 내과 의사 연규호 씨. 제가 2000년 4월 2월과 4월에 걸쳐가지고 안식처라는 소설, 망상이라는 소설, 깔리만탄의 사랑이라는 소설, 사랑의 계곡, 이 4권을 한꺼번에 펴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거의 매년 한 권씩 장편 소설, 그리고 단편 소설도 참 많이 썼습니다. 그래가지고 쓴 것이 장편 소설 14편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여기 안식처, 깔리만탄의 사랑, 망상, 그리고 사랑의 계곡, 마야의 눈물, 오하이오 강의 저녁 노을, 샤이엔, 그리고 The Valley of Love in Dalat, 베트남, 사랑의 계곡을 영어로 번역한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사랑한 몽골의 여인들, 샤이엔을 또 영어로 번역했고, 거문도에 핀 동백꽃은 마야의 꿈, 이걸 갖다가 영어로 번역했습니다. 마야의 꿈. 그리고 스페인어로도 마야의 꿈을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온 편지, 거문도에 핀 동백꽃은 영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여기 거문도에 핀 동백꽃은 이것을 영어로 번역하고, 내 고향은 소록도라는 장편 소설, 그리고 샤이엔의 언덕, 그리고 이번에 나온 것 중에 하나가 투탕카멘의 녹슨 단검이 여기 있습니다는 투탕카멘 녹슨 단검 해서 14편의 장편 소설이 되고, 그 다음에 6편의 소설집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저도 잦아든다 해도라는 그거 하고, 그리고 파도에 묻힌 비밀, 그리고 꿈, 덕수궁 돌담길, 두만강다리, 그리고 해박 실습실의 촛불데모, 이것이 중편 소설집이 되겠습니다. 소설집 6개, 액츄얼리. 그리고 번역집이 6개, 수필집이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것은 보면은 한국 소설과 문학과 문학, 그리고 미주문학, 또 재동포 문학상, 월간문학, 문해운동, 순수문학, 그리고 문학나무, 또 월간문학, 이런 것에 제가 연재도 되었고, 또한 또 거기에 작품들이 많이 실렸습니다. 보시면 여기서 쭉 제가 쓴 것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미주 문학상 제22회 해소설 문학상, 한국에서 오는 해소설 문학상, 그리고 크리스찬 문학상, 또 펜 문학상, 재동포 문학상, 그리고 연세의과대학 총동창회 문학 공로 문학상을 받은 것이 제가 그동안에 받은 문학상이 되겠습니다. 제 소설 중에서 그래도 가물음의 콩나시대 교보문고의 베스트셀러 섹션에 작품이 나온 게 있습니다. 2023년에 쓴 22년 되겠습니다. 투탕카멘의 녹슨 단검, 목슨이 아니라 녹슨 단검, 투탕카멘의 녹슨 단검, 그리고 내신경 과학으로 본 마음과 문학의 세계, 이제 뇌과학에 관한 것이 이렇게 2개가 교보문고에 제 책이 이렇게 영광스럽게 꽂혀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제가 쓴 뇌과학 작품, 뇌과학을 가지고 뇌의 이론, 뇌의 생리 이런 걸 가지고 쓴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음의 행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머니가, 나이 많으신 어머니의 장기 기억, 치매에 관한 얘기죠. 치매에 관한 얘기를 쭉 쓴 것이 마음의 행적인데, 이것은 또 영어로 번역도 했습니다. 그리고 뜸북세 오빠, 역시 치매에 관한 것, 돌아가신 어머니가 그 전에 어머니가 할머니죠. 할머니를 그리워하고 또 징용으로 하고 또 학도병으로 일본에 징집을 당해가고
6.25 때 돌아갔다 죽은 오빠를 생각하는 그러한, 그것도 치매기가 있는 사람한테 장기 기억이 있는 것이죠. 이걸 생각하는 뜸북새 오빠. 이것이 어디 있는가 하면 꿈이라고 하는 작품 속에 있습니다. 이 꿈에 있는 작품인데 이것으로 인해서 제가 미주문학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덕수궁 돌담길, 덕수궁 돌담길을 보면은 우울증에 관한 환자, 그리고 고향을 생각하는 심리적인 우리 인간의 망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갖다 두는 것이 덕수궁 돌담길이 되겠습니다. 네, 덕수궁 돌담길은 제가 특별히 우리 아들과 같이 출판 기념을 했습니다. 여기서 제 사랑하는 아들이 타이스 명상곡을 바이올린으로 쳐줬던 것이 참 기억에 남습니다. 망상이라고 하는 큰 장편 소설도 있고 단편 소설도 있습니다. 또 해마의 병이 생긴 경우에 어떻게 잃어버리는가, 기억을 어떻게 잃어버리는가 하는 것을 저는 해마에 관한 얘기는 역시 꿈에 들어 있습니다. 꿈속에 들어 있고 해박 실습실의 촛불 데모 중편 소설입니다. 중편 소설로 역시 상상력을 사용해가지고 그 옛날 과거를 끄집어내는 얘기, 해박실실의 촛불 데모, 죽은 사람들이 해박실에서 어떻게 자기들의 과거를 얘기하고 있는가를 쓴 작품입니다. 중편 소설인데 이 중편 소설로 인해서 한국 소설가 협회에서 발행하는 한국 소설에 특별히 해 한국 소설 문학상을 2020년에 받았습니다. 제 6회 시상이 되겠습니다. 6회 작품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망각열차는 어렸을 때 살았던 충청북도를 그리워하면서 하는 망각, 나이가 들어가지고 치매가 걸린 사람이 찾아가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망각의 바이올린, 역시 망각, 치매에 관한 소설이 되겠습니다. 오하이오 신시내티를 갖다가 배경으로 해서 쓴 소설입니다. 양로원에 갇혀 있는 그 어떤 여성분이 그를 찾아온 사람의 그 바이올린 소리를 들으면서 옛날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마음의 행적은 이것은 뉴질랜드를 배경으로 해서 LA를 이렇게 생각하고 또 한국을 보는 것입니다. 뜸북새 오빠는 역시 미국에 사는 디아스포라가 경기도 여주에 있는 고향을 생각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덕수궁 돌담길은 아시다시피 덕수궁 근처 정동길을 갖다 생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해박 실습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졸업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해박 실습실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UCLA 해박 실습실, 그리고 베트남의 사이공에 있는 의과대학 해박 실습실을 갖다가 생각하면서 쓴 것입니다. 그리고 영정사진이라는 것은 제주도에 있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쓴 내용들이겠습니다. 그리고 파도에 묻힌 비밀에 보면 많은 단편들이 들어있는데 이 단편들 중에 보면은 제가 망상이라든지 아니면 말초신경에 관한 것, 즉 3차 신경통에 관한 신경적인 얘기를 쓴 것도 있고요. 또 더블 비전이 보일 때 어떻게 보이는가. 그리고 사이코패스라는 거 아시죠? 아주 반사회적인 그런 환자들, 또 망상을 가지고 있는 흑인 그 얘기를 쓴 것도 있고요. 두만강다리는 특별히 그 탈북 소설이 되겠습니다. 이북에서 탈북한 사람들의 그 소설을 쓴 것인데요. 탈북 소설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저는 그동안에 많은 그 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또한 이 뇌과학을 이용한, 뇌과학에 지금 여러 말씀드린 것처럼 감정이나 정서를 잘 묘사하는 문제, 그리고 특별히 정서 A를 통해서, 양심 같은 것을 통해서, 또 사랑을 통해서, 뭐 흔한 것이겠지만은 가능한 한 뇌과학을 증명하는 얘기를 쓰려고 합니다. 마음의 행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 치매에 들어있는 어머니를 치매에서 벗어나게 할까 노력하는 그런 장면을 제가 묘사를 많이 했습니다. 상당히 저는
마음의 행적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와 같이, 그리고 또한, 미각과 후각을 갖다가 어머니의 냄새, 된장국 냄새를 맡으면서 어머니를 생각하는, 그러면서 그때 간질병이 생기는 거죠. 그 어머니를 생각할 때 간질병이 생기는데, 그 생기는 이유가 뭐냐면 된장국 냄새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어머니를 갖다가 생각하는 그런 것이 글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문학은 28년간의 문학은 사실 단조로운 문학이었습니다. 보면은 묘사를 좀 많이 했지만은 워낙 문장 실력이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한 가지 의사로서 많은 환자들을 보았는데 그 환자들을 통해서 본 소재들이 비교적 남다른 소재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미국 가서 살았던 장소가 뉴욕, 뉴저지가 됩니다. 뉴욕, 뉴저지. 뉴저지는 특별히 워싱턴 브리지가 가까운 그 잉그로드, 포트리 쪽에 살았는데, 그리고 제가 거기서 뉴욕을 건너가지고 퀸스에 있는 크리드모 정신병원에서 1년을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거기서 보았던 많은 정신병자들, 그리고 거기를 왔다 갔다 하던 포트리나 잉그로드, 그리고 그 뉴욕 주변에 있는 허드슨강 같은 것이 굉장히 저한테는 인상이 깊습니다. 또 거기서 받았던 많은 괴로움이 많았습니다. 그 괴로움을 여기서 승화시키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문학으로서 승화시켜서 거기서 카탈시스를 맛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는 뉴욕에서 의사로서는 참 어려운 시기를 거쳤다가 간 것이 오하이오의 데이톤, 오하이오가 됩니다. 데이톤은 약 인구 75만의 큰 도시입니다. 그 주위에는 신시내티가 있고, 저쪽 인디아나에 인디아나폴리스가 있고, 콜럼버스라고 하는 도시가 있고, 위로 올라가면 톨레도 이런 도시가 있습니다. 데이톤에 살 때 2년간 살았는데요. 거기서 내과 레지던트 트레이닝 받을 때가 가장 저한테는 행복했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데이톤 오하이오와 신시내티를 참 많이 배경으로 씁니다. 신시내티 강 건너가 켄터키가 됩니다. 그리고 오하이오 신시내티와 켄터키 커빙턴 사이를 연결하는 큰 다리가 있습니다. 마치 그 샌프란시스코 브릿지, 소위 말하면 로버링 스타일의 브릿지가 됩니다. 거기에 스펜서 브릿지, 거기 그 다리에서 보면은 서쪽으로 바라보면은 인디아나주와 그리고 켄터키가 강을 사이에 두고 보이는데 울창한 숲속이 많이 보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저는 한국을 많이 생각했습니다. 저길 따라가면은 한국이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참 그 오하이오 신시내티 데이톤에서 살았던 그 기억이 정말 참 많습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로 이주한 후에 이주해서 사는 것이 오렌지 카운티에 살고 있는데, 오렌지 카운티는 뉴포트 비치나 다나 포인트, 그리고 여러 가지 좋은 장소가 많습니다. 특별히 바다가 많은데, 특별히 다나 포인트에 있는 리치 칼튼 호텔, 거기서 바라보는 바다는 정말 아름답습니다. 은술이라고 그러죠. 바다 잘랑잘랑하는 은술이 보이는 다나 포인트, 리치 칼튼 호텔. 거기에 앉아서 참 글을 쓴 것이 제일 처음으로 장편 소설 쓴 안식처가 되었고, 안식처의 오리진이 되는 뉴포트 비치를 생각하는 그 내용의 글이 있습니다. 안식처의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발단이 돼가지고 제가 단편 소설은 물론 장편 소설로 쓰게 된 것이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과 달리 처음에 산문을 쓰다가 처음 곧장 시작한 것이 단편 소설이었습니다. 단편 소설을 5편을 쓰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아예 장편 소설로 바꿨습니다. 저는 문학을 공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또 책을 많이 읽은 건 아니지만은 문학을 하고 싶은 열정이 정말 많았습니다. 글을 쓰고 싶은 열정, 그리고 소설을 쓰고 싶은 열정이 정말 많았기 때문에 거의 1년에 한 편씩 장편 소설을 쓸 수가 있었습니다. 장편 소설이라는 걸 쓰는 것은 상당한 물리적인 노력도 많이 들어갑니다.
상당히 허리도 아프고 엉덩이도 아픈 또 눈도 침침할 수 있는 그러한 건강을 해칠 수 있는 것이 장편 소설입니다. 보시다시피 장편 소설 한 권 가지고 붙들면은 6개월 최소한도 1년 그러니 이것이 매년 이렇게 되니까 저한테는 참 힘든 시간이었지만 정말 재미있었던 시간입니다. 이 안식처 처음으로 나왔던 안식처를 쓰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왜? 이 내용에 제가 골똘 하게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거문도에 핀 동백꽃. 거문도 가보진 않았지만은 제 머릿속에 거문도가 늘 항상 있었습니다. 그 거문도에 핀 동백꽃은 월남전에서 죽은 제 친구가 도입되는 그런 내용으로 역시 참 눈물겨운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의 계곡. 사랑의 계곡은 제가 참 저한테 여러 환자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월남 사람 환자가 꽤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퀴레라고 하는 분은 맹인입니다. 맹인인데 그 사람이 월남에서 일로 내려온 얘기를 듣고서 이것도 월남 사람이 준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제가 새롭게 창작을 한 것이 사랑의 계곡입니다. 유명한 월남에 달라트라고 하는 큰 도시가 있는데 그걸 중심으로 쓴 걸로 달라트 이것은 영어로 번역해서 제가 월남타운에 500권을 갖다가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마야의 눈물, 마야의 꿈, 마야의 꿈이라고 하는 작품 이것들은 제가 과테말라에 선교로 가면서 과테말라의 얘기, 특별히 그 꾀체 인디안들, 스페인 사람들한테 무수히 학살당했던 그 얘기를 쓰는 것입니다. 오하이오의 저녁 노을, 오하이오의 저녁 노을은 입양화된 어떤 소녀의 얘기를 오하이오를 배경으로 쓴 글이 되겠습니다. 샤이엔은 제가 재동포 문학상에 등단이 되고 문학과 문학 그리고 한맥문학의 2002년에 동시에 샤이엔강의 사랑으로다가 등단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늙고서 샤이엔이라고 하는 장편 소설을 만드는데 지금 가시면 와이오밍주에 가면은 샤이엔이라는 도시가 있고 거기서 저쪽으로 보면은 사우스 다코다 그 사이에 보면은 블랙힐이라고 하는 것이고 샤이엔 강이 있습니다. 거기에 수 인디언들의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를 배경으로 한 소설로 우리 6.25 전쟁도 들어있는 얘기를 갖고 있고 참 눈물겹도록 쓴 얘기입니다. 이것은 솔직한 예로 영화로 해도 참 좋은 그런 소설입니다. 샤이엔을 다시 쓴 것이 샤이엔의 언덕이라는 여기 있습니다. 샤이엔의 언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온 편지. 아프리카에서 온 편지는 이집트의 말라위라고 하는 도시에 가서 말라위라는 나라에 가서 애과 봉사를 하다 죽은 제 친구를 배경으로 쓴 내용입니다. 참 말라위 그 아프리카에서 온 편지 배경은 안성과 그리고 저 멀리 아프리카 말라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 고향 소록도 정말 이것은 제가 심혈을 걸어서 쓴 소설입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소록도에 문둥병 환자를 보러 갔던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과테말라 선교를 갔을 때 과테말라 선교를 하는 도중에 마치 문둥병 환자 같은 환자를 보면서 문득 생각이 난 것이 대학교 때 찾아갔던 소록도입니다. 참 어렵게 참 무서웠던 소록도를 갖다가 정말 실감나고 눈물 나는 얘기로다가 썼습니다. 소록도 앞에 있는 녹동항구라고 있습니다. 지금은 녹동항구와 소록도는 다리가 나 있고 소록도와 그 뒤에 있는 검은 연륙교 거기도 다리가 나 있는 관광지가 되겠고 지금은 문둥병 환자가 거의 없습니다. 지금은 좀 더 나은 사람들 후유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 뿐입니다. 이 소록도 영어로 번역을 했는데 아직 출판하지 않았습니다. 제일 애착하는 소설이 되겠습니다. 샤이엔의 언덕. 샤이엔의 언덕은 참 수인디안들의 뭐라고 할까요? 우리 동양 사람들의 그 풍습을 가지고 있는 샤이엔의 언덕을 수인디안들을 쓴 내용입니다. 정말 참
샤이앵을 갖다가 다시 많이 바꿔서 쓴 것이 샤이앵의 언덕이고, 파도에 묻힌 비밀, 이 안에 12편의 단편 소설이 있고, 꿈, 여기에는 7편의 단편 소설이 있고, 그 다음에 제 자서전이 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덕수궁 돌담길, 참 여러분 늘 생각하는 덕수궁 돌담길을 쓴 첫째 본 글, 그리고 거기에 많은 또 뇌과학에 관한 것이 있습니다. 탈북소설 두만강 다리, 그리고 동북공정을 반대해가지고 우리 한국의 고조선 역사를 갖다가 널리 알리기 위해서 쓴 투탕카멘의 녹슨 단검. 투탕카멘의 녹슨 단검은 한국 소설가협회 김호은 선생의 이사장이 또 추천을 쓰시고 해가지고 이것이 교보문고의 베스트셀러로 올라와 있었습니다. 참 제 마음에 참 정말 감회가 깊은 소설이 되겠습니다. 아오소라가 하는 것은 일본 사람이 미국에서 아이솔레이션 됐던 그때를 생각하면서 쓴 소설인데요. 제 아들과 그리고 며느리가 일본 며느리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쓴 것입니다. 참 좋은 아름다운 소설이고요. 해박 실습실의 촛불 데모, 월남전쟁과 그리고 해박 실을 하는 것. 이건 참 읽으면 참 해학적인 것도 있지만은 죽은 사람들의 그 내세에 관한 얘기를 쓴 것으로 한국 소설가협회에서 주는 한국 소설문학상을 받았습니다. 아우서로는 일본말로 번역을 했는데 출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가 지금까지 해온 저의 그 문학의 일이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참 이렇게 소설의 뇌과학을 갖다가 이렇게 비춰보면서 이론을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뇌과학에 관한 얘기를 참 많이 쓰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러시아의 안톤 체홉이라든지 그리고 또 올리버 섹스, 영국의 올리버 섹스 같은 이런 사람들은 다 의사입니다. 의사들 중에 글을 쓰는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쓴 글 가운데 보면은 특별히 의학에 관한 소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의학 공부를 하느냐고 소설 공부를 전혀 하지 못하다가 50세가 돼서 드디어 소설을 쓰기 시작했는데 그 28년 쓴 것이 정말 저에게는 간절한 마음으로 쓰고 싶은 마음으로 썼기 때문에 소설이 됐고, 이 소설을 쓰다 보니까 이론을 조금 알고 싶어 하다 보니까 문득 뇌과학을 가지고 소설 작법을 응용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설을 통해서 제가 뇌과학을 가지고 소설 이론을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에게 강좌로서 세미나로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참 저로서는 꿈과 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열심히 소설도 쓰고 뇌과학 공부도 하고 그리고 뇌과학과 소설을 쓰다 보니까 참 마음이 참 겸손해지고요. 그리고 또 이 신비로운 것, 신의 절대적인 신을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마음, 참 늘 마음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갈라디아서 5장 성령의 열매, 또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늘 마음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히브리서 11장 믿음에 관한 것. 그래서 그것도 아직도 공부를 하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의 개인적인 문학에 관한 것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혹시 제 설명이 좀 자랑스러운 얘기로 나왔다면 용서해 주시고 열심히 한 후진적인 그 소설가를 작은 경험담이랄까 진솔한 경험담이라고 생각해서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